저 먼저 광주 시민 여러분께 새해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에는 우리 시민들께서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봤던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이제 올해 9월부터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인데요. 광주형 일자리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2년 전만 해도 광주에서 자동차 공장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달이면 10만 대 양산체제에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일자리만 해도 한 1000개, 간접 일자리까지 하면 10,000개가 생산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는 저는 두 가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친환경 자율주행차가 대세인데 지금은 가솔린 차량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광주시는 지금 내연차를 만드느냐? 지금은 우리 전체 차량 중에서 친환경 차는 5%가 안 됩니다. 수익성도 없고 대중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동차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언제든지 친환경 자율주행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노사 상생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노사 분규가 없는 그런 노사 상생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광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노사민정위원회 또 GGM에 설치되어 있는 노사상생협의회가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자, 그 외에도 이제 전라남도가 해결해야 될 것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라남도 행정통합이거든요.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예.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9월 달에 행정통합을 제안했던 것은 그야말로 광주 전남의 번영과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수도권 블랙홀을 막아내지 않고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광주 전남이 300만 명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돼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대구와 경북은 2022년도 선거에서 시장과 지사를 한 사람만 뽑겠다는 것이고 부산, 울산, 경남도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고 목표는 이제 통합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모든 곳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만 통합을 추진하지 않으면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제가 2년 6개월 동안 광주시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남과 광주 간에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 투자가 참 많습니다.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주 전남이 통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행스럽게 11월 달에 김영록 지사와 제가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용역을 맡기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광주 전남의 60% 이상이 통합을 찬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해 연말에 전남도의회에서 용역비 2억을 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도 필요하지만 인구 소멸위기에 있는 전남에 더 절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 미래를 보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하나의 숙제가 이 공항 이전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가요? 공항 이전 문제도 저는 잘 풀리리라고 봅니다. 이 공항 문제는 이전하는 것은 국책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원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광주와 전남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사자협의체에서 군공항 이전지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 방안을 만들고 또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군공항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민간공항은 바로 무한으로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광주를 AI 중심 도시로 가게 하겠다 이렇게 표방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국가 데이터 센터를 지금 착공을 하셨는데 그 규모가 세계 10위권 내라고 들었습니다. 엄청나던데요. 예, 이것 역시 2년 전만 해도 광주의 인공지능 중심 도시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 광주에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융복합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공의 3요소라 하면 우선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1월 달에 우리 광주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세계 10위 안에 드는 데이터 센터와 슈퍼 컴퓨팅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있냐면 한국정보연구원에 있는 누리온 5호기입니다. 네. 이게 25.7 페타 플러스입니다. 네. 이게 세계에서 17번째입니다. 근데 우리 1월 달에 광주에 들어서는 데이터 센터는 이보다 성능이 3배나 뛰어난 88 페타 플러스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실증센터까지 갖춰지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업화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고요. 물론 여기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경제 주체에게 다 이용이 이렇게 오픈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광주에 있어서는 광주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문화 콘텐츠를 인공지능과 접목시켜서 광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부양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국가 데이터 센터 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도약을 위한 또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아까 두 가지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데이터 센터, 슈퍼 컴퓨팅 시스템. 그다음에가 인재입니다. 근데 인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 10월 달에 미국 실리콘밸리 가서 유명한 대학들, 전문가들과 협약도 맺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인공지능이 발달한 데가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와 협약도 맺어서 그분들도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외부에서 빌려다 쓸 것이냐.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에 내려오는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수도권에 있어도 AI 인재를 구하기 어려운데 광주에 가면 AI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노력을 해서 광주 지스트 과학기술원에 작년 3월부터 인공지능 석박사를 양성하는 대학원이 문을 열었고 네.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이런 지역대학에 인공지능 대학과 대학 학과 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이제 인재들이 나오려면 한 5년 이상 걸리거든요. 네. 바로 필요한데. 네. 그래서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지난해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프랑스의 에콜 42를 벤치마킹한 건데 수업료도 없고 우리가 기숙사까지 다 제공합니다. 180명 모집을 했는데 전국에서 매우 유능한 1000명 이상이 와서 이제 155명을 1기로 배출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분들이 지역 이제 AI 기업들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네. 인재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되고 있고요. 금년 3월 달에 2기를 모집하고요. 그리고 온 나라가 지금 1년 동안 코로나19와 싸우는 동안에도 광주의 인공지능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글로벌 경쟁력 있는 AI 기업들이 광주에 63개나 저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중에 34개가 법인을 만들거나 연구소를 내거나 사무실을 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인공지능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와 창의력과 상상력이 있는 젊은이들이 배낭 하나 메고 오면 광주에 오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우리 테크노파크에 인공지능 종합지원단이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멘토를 제공해주고 이제 사업화가 되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창업 자금을 1,000억 원 이상을 만들었고 이걸 7천억까지 늘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공간까지 제공해주고 네. 그리고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제 스케일업 기업, 유니콘 기업으로 커갈 때 우리가 데스밸리라고 얘기하는데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되는데 네. 이때 만나는 장애물들까지 해소를 해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갖춰진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네.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있으면 그냥 쭉 얘기를 더 듣고 네.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또 지금 드려야 될 얘기가 있는데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뭐 예. 국가적으로도 또 다른 지자체도 그린 뉴딜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네. 광주의 그린 뉴딜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그리고 지난해 여름 50일이 넘는 긴 장마, 집중호우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재앙이다, 재난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연 입장에서 보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고 인류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네. 우리가 이 경고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광주는 이제 시대적 소명의식이 뛰어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최초로 2045년까지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네. AI 그린 뉴딜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EU나 대통령께서 그 후에 발표한 다른 나라보다 한 5년 정도 빠른 것이고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시정연설하시면서 이렇게 디지털 그린 뉴딜을 앞서가고 있는 광주가 고맙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네. 다른 도시와 우리가 다른 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150만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많은 과업들을 앞두고 지금 어제 최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또 방역에도 힘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또 코로나로 우리 시민들께서 고통받고 있어서 시장으로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우리는 여러 차례의 코로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민 그리고 의료진, 공직자들이 똘똘 뭉쳐서 이 어려움을 해소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도 매우 어렵습니다. 어제도 요양병원에서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75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나 저희는 잘 극복해 갈 것입니다. 네. 우선 이번에 발생된 그 요양병원의 환자들은 이분들은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그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치명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다 옮기고 있고요. 더 이상 이제 추가 감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끝으로 2021년을 광주의 시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각오를 짧게 한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께서 광주 시정을 믿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도 믿고 도와주시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그리고 아이나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정치 1번지에서 경제 1번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반드시 마스크 쓰시고 불필요한 외출 삼가해 주실 것을 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네. 네. 자, 말씀하셨듯이 2021년이 광주의 시간이 되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석 광주광역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